제가 볼 때 오늘 본인의 센터 잘하는 거 하실 것 같은데 보시면 아마 바로 입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같이 일 많이 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희동 센터장입니다. 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저희 그 이어프 공간에 있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핀테크가 뭔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사례 좀 말씀드리고,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서울 핀테크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나 그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입주하고 싶다. 그러면 요 메일로 좀 디지털 학생인데 4월 26일 날 그때 했었다. 그래서 꼭 여기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만 공식적으로 불법적으로 알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8월달, 9월달에 저희가 입주 공고 뜰 거예요. 그러면 8, 9월달에 하시면 되고 미리 보내놓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성현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창업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저는 원래 외식업 창업을 원래는 직장생활 15년을 외식 유통 전문가로 하다가 외식 창업을 했었거든요. 외식 창업하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도 창업도 했었고 좀 다양한 경력이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지금 서울 핀테크에 지금 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관련해서 책도 좀 3권 정도, 이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AI가 쓴 겁니다. AI가 책 3권 써줬고요. 그래서 요 최근에 나온 게 AI 만화 실험실이라고 해서 여기 최근에 지금 4월달에 공동 지필로 만든 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트 친구 여러분, 대학생 친구 여러분도 많이 만나고 있고, 그래서 궁금한 건 있으면 일단 멘토링 시간에 많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테크는 아마 이건 학술적인 용어인데요. 저희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만나서 핀테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금융권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그냥 핀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AI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테크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접근성, 그다음에 총 한 6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접근성은 뭐냐면 기존에는 저희가 여러분 세대에서는 지금 모바일로서도 송금도 하시고 다 가능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이 접근성이 뭐였냐면 저희 은행 가서 송금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은행 가서 거래하려면 신분증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뭐 1시간 정도 은행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한 2~3시간 가서 기다리고 뭐 송금하고 통장 만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새벽에 일어나서 통장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비대면 같은 것도 가능하셔서 이런 접근성이 조금 많이 좀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금융혁신은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는 그 어떤 틀에 박혀 있어서 저희 나라가 금융법이 좀 센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법들이 좀 센 편인데, 특히 개인정보가 세다 보니까 이 금융혁신이 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혁신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금융 샌드박스라든지 혁신 금융 서비스, 이런 혁신적인 부분을 조금 특징적인 게 있고요. 그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해외 송금을 할 때, 그전에는 은행을 가서 뭐 여기서 케냐에 있는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 그러면 뭐 미국 은행을 통해서 뭐 아프리카의 은행을 통해서 케냐라 보낸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수수료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 지금 수수료가 9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절감도 되는 거고, 데이터 기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핀테크 데이터 서비스를 보면 지금 그 빅테크라든지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다 데이터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 뒤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의 쇼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향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특징이 갖고 있고요. 개인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소비 습관 이런 걸 다 빅데이터 시켜서 거기에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 쪽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안 중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생체 인증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사례가 돼 있는 데가 지금 페이코라고 해서 지금 그 생체 인식으로 뭐 얼굴 인식 통해서 보안 서비스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공항을 통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었는데 거기서 지금 바이오로 지금 그 패스트 통과 빨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바이오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지금 금융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송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사례로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토스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간단히 얘기하자면 서울대 치과 의사였던 이승건 대표가 10,000원을 송금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 토스라는 거를 생각을 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10,000원을 송금하려면 저희가 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송금 수수료를 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불편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에 이승건 대표가 이제 토스를 만들었고, 이승건 대표가 이제 토스 만들었을 때 이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별에서 온 그대 혹시 아세요? 아마 아세요? 네, 별에서 온 그대에 그 천송이라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전지현이 했던 그 친구 그 옷이죠. 코트가 너무 이제 입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유행이 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구매하려고 한국 쇼핑몰에 들어왔는데, 저희 그 공인인증서, 그 다음에 그 액티브X 이걸 뭐 설치해라. 그 다음에 이게 그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계속 이게 무한 반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뭐 이제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건 뭐지? 왜 살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금융위원회 얘기해서 그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어요. 2015년에. 그래서 이제 토스가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통 우리 한국의 전통 금융이 좀 자기만의 그 포지션이 세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뭘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밥그릇을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공인인증서 폐지되면서 지금 토스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만 있으면 송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2014년에 가능했던 게 이제 이렇게 좀 운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간편 송금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쭉쭉쭉 성장을 해 나갔고,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약 1,400만인데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한 2,800만 명이 쓰고 있거든요, 토스를.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지금 토스 어플은 갖고 계시죠. 만보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대출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고 토스가 정말 잘했던 거는 간단하게 UX를 만들었던 거. 예, 간단하게 누구든 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증 서비스도 너무 간단하게 잘 돼 있다. 예, 이게 좀 전략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혁신 샌드박스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송금하고 이런 전략이 아니라 토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뭐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대출, 뭐 보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토스 뱅크도 있고 토스 증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특이한 거는 토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재 확보를 금융 전문가로 시작한 게 아니고 카카오페이나 다른 디자인이라든지 개발자 먼저 우선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향후에 금융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서 이게 처음부터 금융 전문가가 세팅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인재를 확보해서 어플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결제 송금 수수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광고 수익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환급 서비스 세금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세금을 안 내시지만 그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환급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려고 해요. 그게 이제 뭐 요즘에 뭐 유행했던 3.3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토스도 그걸 보고 토스인 커밍가 이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환급받는 금액의 몇 프로를 주면 그 환급금을 조회해줘서 그 금액을 입금시켜줘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자기들은 가져가고 그게 가능했던 건 뭐냐면 이제 지금 국세청에 있는 홈택스가 다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토스 페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피지사입니다. 이제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그 수수료를 받는 그 회사인데 토스도 이제 페이먼트라고 피지사를 만들었는데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토스 페이먼트 안에 이제 토스 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말기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단말기를 지금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 25만 원 정도 하는데 지금 10만 개 지금 기준 한 20만 개 이상이 깔려 있는데 이게 소상공인들 뭐 저희 카페라든지 이런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토스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있냐? 나중에 토스에서는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저희가 그 카카오 처음에 나왔을 때 카카오 메시지 같은 거 쓸 때 사람들이 잘 안 쓰고 이제 확대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잖아요. 약간 토스도 약간 이런 그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가 설치가 되면 가능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테이블 오더라든지 오더 될 때 이렇게 다 소프트웨어만 변경이 하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토스에서 좀 단말기를 엄청나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0만 개 이상. 네, 그래서 토스는 2024년에 계속 2013년에 창업을 했는데 계속 적자였어요. 그래서 최근 2024년 작년 기준으로 200억 정도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투자를 좀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만에 이제 흑자가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볼 곳이 이제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는 뭐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겠지만 메신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와 결합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쓰는 건 뭐 저희 점심 시간에 같이 밥 먹고 뭐 n분의 1 하기, 송금하기 뭐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최근 들어 뭐 대출 서비스, 뭐 보험 서비스 좀 특이한 건 요즘 이제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그 종합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종합 플랫폼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가 볼 곳은 이제 네이버는 워낙에 잘 알고 계시고 근데 네이버는 약간 오프라인에서 이제 상품 결제할 때 카카오페이 먼저 성금 입금하면 뭐 할인도 해주고 하는 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멤버십 같은 것도 많이 좀 하고 있고 적립 서비스, 뭐 네이버 페이 같은 네이버 포인트 같은 것도 많이 결제할 수 있고 최근에 저희 와이프도 쓰고 있는데 네이버 이 가입을 하면 네이버 플러스인가요? 가입하면
OTT 서비스 약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연계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좀 강점은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다. OTT로 갈 수도 있고 쇼핑몰 자체가 갖고 있는 쇼핑몰도 연결해서 이 금융 쪽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다. 이게 좀 키포인트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 헤빗 팩토리는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는 저희 서울 핀테크에 입주해 있고 이제 졸업한 기업인데 이 기업은 뭐냐면 그 자동차 보험 서비스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차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뭐 삼성, 뭐 화재, 뭐 롯데 화재 이렇게 화재마다 자동차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 보험을 비교해줘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 헤빗 팩토리 같은 경우도 이게 보험에서 이게 보험사에서 공개를 안 해줬어요. 이게 이 서비스 자체를. 그런데 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2021년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받아서 또 자동차 보호기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었고 지금은 이 서비스도 하고 있지만 미국 부동산 대출업으로 진출해서 미국 법인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이 계속 다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 교수님 저한테 이제 금융규제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법은 저희 나라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법이 조금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금융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허들 이게 너무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금융 샌드박스라고 아마 창업 샌드박스는 들어갔을 건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금융규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일정 기간 장소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제일 많이 했던 게 예를 들자면 그 타다 같은 서비스가 있었죠. 그것도 혁신 샌드박스를 하다가 거기는 안 됐던 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 통해서 진행이 됐던 사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심사 지정 테스트까지 이 4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근데 저희 서울 핀테크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인 그 변호사라든지 이런 자문 서비스를 많이 해드려요. 이게 실제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비용이 한 1억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에서 이 샌드박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걸 저희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좀 일부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변호사들을 지원해준다는 데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쪽에 저희 서울 핀테크에 소개해 드릴 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어떤 법규를 유예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면 혁신금융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그 금융 서비스를 조금 더 규제받지 않고 좀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지정 제도인데 예로 이제 원래 비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신용카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QR 결제 서비스로 이렇게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그 AI를 통해서 어떤 그 자동으로 좀 알고리즘 형성해서 보험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원래는 사람이 직접 보험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이제 했던 서비스입니다. 이런 게 좀 많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핀테크 창업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좀 어려운 말들 막 써놨는데 이것보다는 좀 카피를 많이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핀테크 분야가 저희가 한 6개의 분야를 좀 가지고 있는데 뭐 인슈어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험 관련된 분야예요. 보험 관련 분야인데 기존에 선배 창업가들이 많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그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샌드박스 했던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하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김성환 교수님이 뭐 프로블럼도 얘기하셨고 비즈니스 모델도 얘기하셨는데 금융도 비슷합니다. 어떤 금융 관련해서 불편한 점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력 가지고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간단하게 사례를 좀 정리하자면
토스는 좀 간편 성분, 그다음에 여기서 종합금융회사로 좀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메신저 기반으로 해서 금융 쪽으로 진출하는 쪽이고요. 네이버페이는 네이버라는 거대한 그 플랫폼 가지고 쇼핑 생태계로 연계해서 간 부분에 생각하시면 되고, 헤비팩토리는 기존에 있던 자동차 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요거는 이상 저희가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핀테크 일을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서울 핀테크 랩을 이제 핵심인 서울 핀테크 랩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하러 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공간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여의도역 앞에 바로 있고요. 2억 건물이고 저희가 한 25층 건물인데 저희가 6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5층, 6층, 8층, 17, 19 총 6개 층을 쓰고 있고, 이 공간에 한 20개 정도씩 지금 입주 및 멤버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누적으로 한 368개소가 지금 이제 입주를 했다가 나가기도 했었고요. 근데 현재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개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 핀테크랩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4대 먹거리가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4대 먹거리가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허브 같은 역할이잖아요. 여의도가 이제 금융 쪽의 중심이고, 향후에는 이제 그 금융 특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아무래도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스타트업 주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허브 중심이 될 거고요. 양재는 AI 허브가 있고, 여의도는 서울 핀테크랩이 있고, 그다음에 홍릉에는 바이오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서에는 로봇. 그래서 총 4가지 사업을 서울시에서 미래 먹거리로 좀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핀테크랩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억 정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 핀테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이내에 핀테크 기업이면 가능하시고요. 근데 핀테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핀테크를 좀 가장해서 어떤 쿠폰을 쓴다든지, 아니면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포인트를 주면서 좀 사업 계획서에 그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주류 회사인데 주류 포인트 이런 걸로 조금 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입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그 금융 관련된 포인트가 됐던 결제 서비스가 됐던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와야 된다. 네, 사업 계획서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7년 이내 기업들이 가능하고요. 최대 저희가 3년 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단위로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10인실 기준으로 저희가 한 5월 관리비 다 포함해서 28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인실 기준으로 28만 원이면 서울 여의도에서 정말 저렴한 비용이고, 다른 주변의 평균적으로 가격이 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28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변호사님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교육들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걸 해드리는 거는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 세계 9위 정도 지금 순위거든요. 핀테크 관련해서 창업 분야에서 한 9위 정도 순위가 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건 5위 안에 드는 핀테크 강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시의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예비 유니콘을 좀 만들고 싶다는 그런 니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저희가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들과 MOU를 맺어서 가고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외국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 기관들, 이런 식으로 MOU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핀테크랩은 1랩이고요. 2랩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3년 이내 좀 단계고 예비 단계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마포 공덕에 위치하고 있고 한 40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핀테크 산업별로 좀 봤을 때 인슈어테크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 투자가 좀 많고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쪽에 좀
많은 포지션을 하고 있고, 자산 관리 같은 경우는 뭐 그 부동산도 또 있고요. 부동산 쪽에 자산 관리, 부동산 쪽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인증 서비스 이런 쪽에 많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지급 결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선결제 서비스라든지 결제 서비스에 관련된 뭐 QR 코드라든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런 쪽에 하시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투자 단계로 봤을 때는 저희는 시드 단계보다는 거의 조금 어느 정도 성장한 단계 프리 A 그 다음에 시리즈 A 단계가 약 70% 정도, 68% 정도 입주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2022년 이후로 저희가 조금씩 이제 좀 그 성과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부분 같은 경우는 정체적인 흐름이 좀 투자가 좀 감소하고 있거든요. 스타트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누적 매출로는 그 5,665억, 그다음 투자 유치는 약 4,059억, 그다음에 신규 고용은 한 3,787명 정도로 성과가 이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사무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총 4가지 정도 서비스를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뭐 금융규제, 해외 진출, 스케일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있고 이건 뒤쪽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금융규제 같은 경우는 아까 샌드박스 규제라든지 혁신금융 서비스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핀테크에 방문을 해서 상담 같은 걸 저희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저희가 월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국내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 규제가 좀 심한 편이라 자꾸 나가라고 합니다. 미국이 됐던 싱가포르가 됐던 다른 나라에 가서 조금 설립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저희가 뭐 해외 IR 준비라든지 글로벌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 그다음에 투자 유치 프로그램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는 5월달에 두바이 핀테크 페스티벌 나갔었고요. 11월 정도 되면 싱가포르에 있는 또 싱가포르 페스티벌 좀 나갑니다. 그때 저희 입주사 기업들 선발해서 같이 나가서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미국 그 머니 2020이라 해서 미국 쪽으로 좀 진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스케일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융권하고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같이 할 수 있는 뭐 POC 검증이라든지 테스트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데모데이라든지 투자 유치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핀테크 기업에서 기술적인 면만뿐만 아니라 뭐 인사 노무, 마케팅 법률 이런 것도 저희가 교육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같은 입주 기관끼리 그 핀테크 관련된 기업끼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조금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 채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대학과 연계해서 그 실습할 수 있는 인재 채용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서울 핀테크랩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대1 정도 경쟁률이 됐고요. 한 30개 기업을 상반기, 하반기에서 총 30개, 60개 기업을 순환적으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뭐 청과 와이텍 중에 좀 핀테크에 좀 관심 있다 그러면 꼭 저희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기성화 교수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공정하게 합니다. 공정하게 심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핀테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사항은 뭐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좀